예, 후반전은 전 시간과 같이 요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려면 실제 사주도 풀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풀어보는 시간도 제가 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두 장을 드리잖아요, 그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중급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기초과정에서는 뭐가 핵심입니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거든요. 그 상생상극에 육친과 십성의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과정에서는 목화, 토금수로 했지만 지금은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래 나가거든. 이름이 명칭이 이 단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결국은 자연을 이해한 거고 기초과정에서는. 그리고 후반전에는 우리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풀이하게 하는 통변하게 하는 자료라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는 했는 게 있고 뭐 재성하고 관성까지 했습니까? 했죠, 관성까지.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보면 그러면은 이 관과 인성과 비급에 대해서, 비급은 첫 시간에 했죠.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상생상극론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관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관성은. 관성은 결국은 나를 극하는 거, 그 글자를 극하는 글자. 아까 충 했지 않습니까? 충. 그 충의 입장이 관인 겁니다. 그래, 내 입장에서는, 아까 이 입장에서는 보면 내가 병화이다. 선생님, 자기 일간 아세요? 선생님, 일간 아세요? 일원, 일간.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또, 일간 아세요? 뭐죠? 예? 병화? 아, 병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병화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병화는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래야 되는데. 병화는 평관의 관계가, 그래, 결국 나를 극하는 거잖아, 했잖아. 내가 생해주는 거는, 그죠? 이거는 식상이라고 했고, 그죠? 병화니까, 그러면 이거는 화니까, 식상은 토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토는 토생금 하니까, 금은 재성이네, 재성은. 병화가 금금을 극하니까. 그런데 금은 수를 생해주지만 수는 불을 끄잖아요. 내를 극하잖아요. 그래, 여기 관이다 이 말이죠. 관성의 별이다. 그죠? 근데 정평관은 뭐가 음양이, 이 음양이 같은 것은 편자를 붙여가 편관이라 했고, 그죠? 다른 것은 정자를 붙여가 정관이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관이란 나를 극한다. 그럼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아까 평관은 가다가 범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내가 어찌할 수 바를 모른다. 어쩔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관은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다르니까 이 나를 제도적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관이라면 바른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관과 평관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정관은 어느 제도와 어떤 규정 속으로 내가 잘못되면 거기를 벗어나지 않게 몰아 내 마음을 그렇게 동하게 해. 내가 신호 위반을 하려 하더라도 불법 유턴을 하려 하더라도 정관에 오면은 저서 노란불이 탁 박히면 벌써 불에 밟아야 돼요. 그런데 평관에 우리 오면 에라이 하면 갈 수도 있다고.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권리 갖고 서대가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관의 관계는 이제 이런 관계다는 거죠. 내가 그걸 받는 상황의 입장에 그 글자가 이제 관의 관계가 된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과 인연의 관계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남편,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예, 어떻습니까? 이제 명예, 또 직장, 이런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은. 평관은 법을 초월하는 거래요. 법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관의 운이 오면은 내 심리적인 이 생각이, 마음이 또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관의 운이 오면, 우리 김 선생님은 관의 운이 오면 마음이 이제 내가 이제 이 관과의 관계, 그죠? 이제 이러면 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 하면 관이라 하는 것은, 자, 아까 육친적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남자, 남편, 그죠? 남편 외에 남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그죠?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거, 이런 것도 명예, 그 다음에 이 직장,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가 그 자기의 현실과 맞는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일이 내한테는 원래 일어나겠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는 게 나를 극하니까 이게 바로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원래 김 선생님은 이 중에 어떤 일들이 나와 관계 있는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 관계다. 그래 관의 관계는 내가 부담스럽다. 이거 좀 나이를 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의 관계. 인성은 이 글과 학문의 도장인 관계죠. 인성의 관계는, 관은 결국은 인성을 생하지만, 그리고 관의 운이 오면 결국은 내 사주 8글자 중에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다면, 그럼 그 인성에 해당되는 그 글자가 움직여요, 또. 그럼 관의 운이 오면 결국 그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가 움직이는 그 문명 인성은, 여기서는 문서, 인성은 문서 또는 이 글과 학문, 글이나 학문, 또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글자를 또 생해주기 때문에 동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편인과 정인은, 그죠? 또 차이나, 편인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인이라 했고, 정인은 음양이 다른 거죠. 그 편인은 여기서 보면 엄마, 인성은 그래요. 편인은 엄마, 이모, 외삼촌,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인성이라 하면 우리 배움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 인성의 운이 오면, 만약에 관의 운이 오면 관을 인을 생해주지 않습니까? 상생상국에서 생해주니까 결국은 인성의 욕구가 올라가죠. 상승되겠죠. 그럼 결국은 관의 운이 왔지만은 인성의 욕구도 같이 상승한다. 그래서 배움의 욕구가 더 강해지겠구나. 그 다음에 수용의 어떤 태세, 수용 태세. 인성의 운이 오면, 인성은 누가 내인데 기뜸해 주는 거거든요. 인성은 내인데 주창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내인데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그러므로 인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 인성의 운에서 보면 누가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이 또 잘 들어줘요. 귀가 열린다니까. 어떤 그런 인성이 많으면 수용하는 태세가, 수용 태세가 아주 잘 돼 있다. 그게 이제 장단점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성은 글과 학문. 그 다음에 인성은 심리는 상당히 지혜롭고 선비답고 자비심도 있고 또 점잖고 귀인격이다. 제가 그렇게 메모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성은 작용을 한다. 인성은 또다시 이 나를 생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사회성으로 볼 때
자, 비겁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작용력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뭔가를 글자를 생하죠. 그래, 요거는 식상은 내가 행하는 거죠. 식상은 내가 행하는 거다. 그래, 먹고 사는 일, 이런 것들, 식상을 생하고, 또 뭐합니까? 또 극도 하잖아. 그래, 생과 극을 하고,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또 어떤 기운에서 나를 극하고, 또 어떤 기운에서 나를 생하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이 복잡 다단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걸. 그래, 한 가지 일만 딱 일어나는 건 아니죠. 임수영은 한 가지 일만 딱. 그런데 원래 병화는 임인년의 임수가 만나니까, 그럼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편관의 운이니까, 그걸 가지 이제 명예적으로도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지겠지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질 테고, 그러므로 해서 인성을 생하지 않습니까? 인성이란 글자가 내게 있다면, 내 사주 속에 인성이란 글자가 있다면, 그럼 인성은 여기서는 뭡니까? 화에서 인성은 목이겠죠. 있다면은 수생목해서 이걸 나한테 극으로 오는 것을 나한테 억압적으로, 아까 강제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오는 것을 인성이 있다면 이 인성을 통해서 나인데 정보를 준 거죠. 그래, 무자비가 아무 없는데 뒤통수 한 대 맞는 꼴인데 따지자면, 근데 내 사주 속에 인성이 있다라면 그 인성을 통해서 나인데 어떤 정보를 알리게 된다는 거죠. 느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의 명예가 누구한테든지 명예라는 글자가 있는데,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이 내 사주의 8글자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나는데 만약에 관이 내 사주 속에 많아. 그러면은 관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관이 많다는 것은 지금 병화 입장에서 관을 놓으니까 이제 수를 이야기하는데, 관이 많다는 것은 무게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극받는 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여덟 글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게 적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 무게가, 억압적인 무게가 더 큰 거죠. 크게 가해지는 거죠. 충격이 크게 가해진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입장에서는 무게가 아주 크게 와닿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근데 이걸 나는 덩치가 요만한데,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리니까 요만한데, 야는 이만해, 만약에. 아와 어른이라. 그러면 얘가 뭐 하려고 하는데 꼭 누나 나누면 하지는 뭐 하잖아요. 그래, 지는 뭐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겠습니까? 열받겠습니까? 이런 형국이라니요. 지는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이걸 낮춰야 되잖아. 야를 조그만하게 내보다 더 작게 만들든지,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이 큰 무게를, 이게 어디서 오노 하면 내가 명예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욕심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 사주에 글자가 많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환경을 많이 만들고 그런 마음을 내가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 관의 환경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온다? 억압과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로서 소통을 해요. 나인데 정보를 줘요. 야의 기운을 빼내고, 야의 기운을 빼내갖고 내인데 억압적으로 돌아오는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인데 기운을 보고 나를 보호하게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야를 극하게 하잖아요. 상생상공론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의 무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다?
인성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식상과 인성을 통해서 이 엄청난 무게의 큰 억압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은 내 팔자가 만약에 이렇더라. 내 여덟 글자가 이렇더라. 따지고 보면 병화든 뭐든 간에 관성이 많더라. 관성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의 무게가 많다는 거거든요. 삶이 편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에서 상생상공론은 이미 배워서 내가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보니까 이제 중국 과정에서 식상과 인성을 써라. 그러면 관의 무게가 낮아진다. 그러면 해서 나의 스트레스는 내 삶이 편안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식상과 인성을 써라. 그럼 식상으로 내가 많이 베풀어라. 이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하는 거거든. 내가 많이 베풀고 봉사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인성으로 내가 만약에 지나친 명예에 내게 맞지 않는 완장을 찾다, 명예를 가졌다. 뭐 크게 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인성은 나의 갖춤이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인성을 많이 갖추어라. 이건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 인성은 뭡니까? 글과 학문, 어머니, 나의 후원자, 나의 윗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고 그러면 해서 많이 남의 말을 많이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팔자가 결국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명과 운은 정해진 건 생년월일이 정해진, 내가 태어나면서 생년월일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만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팔자를 세워보지 않습니까? 이건 정해진 거죠. 생일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향은 어디서 받습니까? 배운 환경에서 받잖아요. 배우는 환경에서. 그러면 정해졌다면 정해진 대로 살면 이 사람은 중간에 관이 지나치다면 내가 그 관의 스트레스 무게가 너무 지나치다면 중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주 여섯 글자도 지대로 살아나간다면. 그러나 그 팔자, 우리는 노력을 해, 사람은. 짐승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나, 이거잖아요. 글과 학문과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많이 행동을 하고 많이 베풀으라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명리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내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금 중국까지 오늘은 이제 중국까지 이제 거의 여기서 이제 또 더 진도가 이제 나갈 거예요. 육신과 십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지금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간 진도 나간다 하더라도 이걸 기본적인 거는 갖고 가야 되니까 이걸 진도 나가고 이걸 다 끊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갖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언제라도 한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또 앞으로 뭐 책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후반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때 편인이 편인이 흉이냐? 흉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저렇게 만약에 관이 많은 상황에서 편인만 있어요. 저기 만약에 혹시 편인만 있다고 하면 편인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흉이 되지. 그러니까 예. 그 편인이 흉신이라고 하셨나요? 흉신이지. 예. 네, 흉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예.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내가 아까 관이 많다고 하셨. 예.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예. 받는데 이제 저런
인성을 활용해서 예. 그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완화해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내가 편인만 있어요. 예. 이 흉신 편인만. 예. 그러면 그래도 도움이 되나? 그렇죠. 자, 예. 그래 이제 이 질문이 맞습니다. 편인의 흉신이라고 했는데 흉신이라고 한 이유는 근본을 아셔야 돼요. 이유는 내 활동하는 식신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식신은 내 밥그릇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 식신은 왜 보호해 줍니까? 아까 나를 극하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나를 그걸 못하게 하니까, 기운을 약하게 하니까, 그 식신의 길신인데, 길신을 극하는 편의는 흉신이라고 아예 적혀놨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편관이 지나치게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 식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식신이 내 사주 속에 있다면, 편인에 설기하는 것보다는, 편인으로서 빼내는 것보다는, 이것도 나쁘진 않죠. 보다는 식신이 있다면 식신이 억압해가 너 그만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식신이 있다면은 식신이 야한테 나를 스트레스 못 받게 하는 그러한 나를 보호해 주는 글자인데 그걸 억압하니까 안 좋다는 거고. 그러니 편인이 없고 만약에 야만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근데 야가 없으면은 편인도 나한테 길신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없으면 예. 있으면 식상하고 있으면 그래 이제 그게 문제. 둘 다 있으면 문제. 둘 다 있으면 야는 어쩔 수 없이 자연은 우리 사람들처럼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몇 가지 한다? 주고 두 가지를 주잖아요.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결국은 야를 보호하지만은 그죠? 야가 야를 이거 의해하는 게 지가 생해서 기운 빼는 거거든. 야가 기운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논리니까. 그래 결국은 식상이 나를 보호하는 건데 보호를 못하게 방해하는 꼴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식상을 가만히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 이제 나의 보호할 것을 이제 내가 보호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 내가 할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는 큰 일을 많이 못하면서 이제 그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예. 그 편인은 그래서 길신이다. 근데 흉신이 흉신이다라고 하는데 길신일 수도 있거든요. 편인은 혼잡하지 않으면 또 혼잡하지 않고 그게 이제 잘 있으면 그런 운에서는 예.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관계 때문에 상생상극적인 관계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 이해는 되는데 네, 예.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효과는 금 누르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거죠. 두 가지거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야가 크다면 야가 그거 해주는 게 가장 억압한 이게 아버지잖아. 자 따지고 보면 여자 입장에 보면 나는 요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막 뭐라 한단 말입니다. 그 여자 입장에 야는 자식이라 아버지 엄마 그만 뭐라 해요 이거거든요. 그럼 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는 내 엄마잖아. 박서방 그만해 이거보다는 박서방 지 딸이거든. 박서방 왜 내 딸한테 그거 하노? 네 마누라이기도 하지만 내 딸이기도 한데 그만해. 이것과 자식이 아버지 왜 엄마 어느 게 효과적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이게 더 훨씬 나를 보호해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